세 번째 세션 토의 진행하겠습니다. 그 어느 세션보다 제가 공대를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연사분들 다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연사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비표 뒷면의 바코드 통해서 SBS 그랜드 퀘스트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한 후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장에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말이죠. 정말로 공간과 화면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이 펼쳐진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변화는 이 매체가 보는 거에서 경험하는 매체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이 보는 매체는 텔레비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텔레비전이란 용어는 텔레가 이제 멀리고 비전이 보다인데, 근데 요새 이제 이 공간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는 텔레 프레전스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 프레전스는 뭐냐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을 이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재현을 시키고 이 사람과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이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디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학교에 가거나 하는 여러 가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가오는 이제 이런 경험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나 광고, 뭐 교육이나 의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도 예전에는 좀 일방향으로 어떤 이런 인터랙션이 진행이 됐지만 이제 공간 디스플레이가 좀 더 본격화되면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의견 네, 있으십니까? 아까 교육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인트로 영상에서 영화 속 장면들을 보셨듯이 예전에는 2D에서의 매뉴얼을 통해서 제품의 설계는 3D로 이렇게 했던 것을 만약에 공간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우리 곁에 있다면은 실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3차원 영상이 공간에 투영이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교체를 하거나 또는 나의 손의 사이즈나 다리의 사이즈에 맞게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품 설계 또는 현장에서의 교육에 정말로 디스플레이를 통한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5년 전에 저희가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런 감독을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3D의 세상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됐고 AI 기술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세상이 확실히 더 빨리 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그 확실히 그 아바타가 처음 나왔던 2009년 대비 뭐 생성형 AI라든지 그 컴퓨터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3D 영상을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일반인들도. 하지만 이렇게 3D 영상이 만들어지기 쉽다고 해서 볼만한 컨텐츠가 많느냐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컨텐츠가 많지 않다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직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떻게 공유를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대비 뭐 방송 인프라라든지 그 시그널 포맷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기술 개발이 되어야만 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공간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간 디스플레이가 상용화 된다면, 그런 꿈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면 우리 삶에 유익한 점도 말씀하셨듯이 많겠지만 혹시 사회적인 이슈나 우려해야 할 지점도 있지 않을까?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안전상의 이슈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간 디스플레이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근 실용화까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이 벽에서 영상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리가 걷고 있는 공간 속에서 영상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뭐 광고나 전시 같은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존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틀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있는 곳과 그냥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공간 영상이 되면 영상이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안에 실제 물체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이게 실제 물체일지 아니면 영상일지 하는 것을 이제 혼동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있다거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제 안전상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뭐랄까요? 아이러니네요. 디스플레이가 현실감이 있을수록 안전상의 문제는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혹시 또 하나 접하신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네. 어쨌든 가상의 3차원 영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3D 디스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눈의 피로도 당연히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공간 디스플레이 영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안전 규제라든지 디스플레이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가 필요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좀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공간 디스플레이가 실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공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야외에서도 공간 디스플레이가 실현될 수 있다면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다고 형성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공간 디스플레이가 굳이 실내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실외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가 뭐 길을 걸을 때 영상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벽 속에 이제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이쪽 사람이 걷는 허공으로 프로젝션 해줄 수 있는 광학계가 현재도 있고 네. 이제 그것을 이용한 광고도 특히 뭐 옆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도 공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뭐 발표 드린 내용 중에 마지막에 보면 뭐 레이저를 강하게 이렇게 집속해서 네. 공기 중에 분자를 이렇게 발광시키는 뭐 그런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뭐 실험실 안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혹은 그것을 높은 건물의 옥상에 하늘을 보도록 이제 레이저를 집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야외 5개 광고판이 빌딩 위쪽에 이렇게 벽에 디스플레이 붙여서 만드는데 거기에 빌딩의 위쪽에 허공에 영상이 이렇게 떠서 돌아가는 식으로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게 그런 형태로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뭐 희망적인 사람들은 네.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한 장면이 딱 그 비슷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은 없는데 질문은 많이 들어오고 여튼 그렇습니다. 자, 공간 디스플레이 관련 영화에서 단골로 많이 나오는 소재가 가상현실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박사님들과 보셨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이 가상현실 이미지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병결님께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 현실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상현실에서 불 속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몸이 뜨거워져야 되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착용형 센서나 또는 액추에이터나 또는 열을 내는 장치들을 몸에 착용하고 있고 보통 게임에 많이 현재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게임 수트가 나와 있는데 가상현실에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을 때 거기에서는 타격감을 센서가 또는 액추에이터가 몸에 전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시각과 다양한 촉각 또는 다른 뭐 미각이든지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사람에게 현장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시작으로 해서 센서 기술이 부착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가까운 미래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상당히 창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마음에 드는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시각적으로 보는 공간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뇌 신경 신호 등만으로 시각적이 아닌 체험 디스플레이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거는 앞에 그 의사분들과 그렇죠. 과학분들께 여쭤봤어야 되나? 뇌내 현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바로 그 퀘스트 할 때 질문입니다.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아, 네. 물을 접목하면 상당히 좋겠다. 아,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 의학 드라마에서 네. 어떤 한 환자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딸을 보고 싶은데 그 딸을 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때 뇌에 프로브를 넣어서 그 사람의 시신경에는 딸의 영상이 보이게 하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영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뇌 프로브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어떤 부분에 어떤 시그널을 주면 아까 보셨던 뇌내 현실처럼 그런 감각을 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약간 경쟁하는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뇌내 현실의 공간 디스플레이가 되면 실제 우리 디스플레이는 필요가 없이 이 머리에 이렇게 뭔가 하나를 끼고 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약간 끔찍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 한 100년 아니면 5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네. 약간 더 부가 설명드리면 네, 사실 좋습니다. 실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망막이 이제 안 좋아서 이제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망막 대신에 인공 망막을 넣어서 시신경을 직접 전기적으로 자극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는 것은 이미 상용화되었고 실제 이제 눈이 안 좋은 장애 분들한테 적용이 돼서 시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신경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직접 이 뇌에 자극을 주어서 뭔가 보는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도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고요. 제가 뭐 최근에 본 실험 결과는 그냥 높은 해상도로 영상을 보게 만드는 건 당연히 아직 안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는 밝고 여기서부터는 어둡고 뭐 그런 경계 정도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절한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기술을 말씀드리는 순간 LG와 삼성에서 오신 관계자분들께서는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간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고 확산이 된다면 기존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치 사슬이 어떻게 변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기존 가치 사슬 영역 중에 없어지는 영역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연구 파트는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까? 산업을 무너뜨리는 질문이라서 아마 예. 당황하신 거 아닐까요?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은 아직은 공간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네. 기존 디스플레이는 제 생각은 뭐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디스플레이의 확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뭐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궁극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뭔가 새로운 가치 사슬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산업 구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산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의 미래 공간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삼성에서도 네. 아까 가치 사슬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제약에 어떤 구애받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LFD나 뭐 AR, VR, 홀로그램 다양한 기술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기술로 하냐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생태계 구축이 일단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 공간 디스플레이를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생태. 각각의 그 사용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아주 다양할 겁니다. 이게 뭐 안경 형태가 되던 우리가 뭐 실외 형태가 되던. 그래서 그런 고민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업계랑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추고 협력해서 이제 제대로 된 생태계를 좀 쓸만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기술 주권 확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하면 세계 최고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많이 따라잡히는 것이 아닌가? 미래 기술 역시 따라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기술 주권으로 이 공간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술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이 공간 디스플레이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2010년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2009년에 영화 아바타가 나오면서 2010년에 3D의 광풍이 한번 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D TV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때 이제 기술을 이끌어 나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가 기술을 먼저 이끌어 나가면서 제반 사항이 이제 따라왔어야 하는데 네. 디스플레이 기술은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은 그 나머지 컨텐츠 제작부터 방송 관련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시장이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이트 필드라는 개념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술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이 이런 공간 디스플레이 시장을 열고는 있는데 제반 기술이 못 따라와서 다시 이 시장은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그 기회가 이런 포럼 같은 기회가 더 많이 생겨야 되겠네요. 소개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컨텐츠 제작,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할 거란 그런 것부터 이 공간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사용 시인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목표를 좀 정하고 그리고 이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요. 나머지 분들도 짧고 간결하게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기술 주권, 경제 안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강한 추격이 두렵긴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기술의 격차를 벌리고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만약에 제품이 전부 한 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 국방, 과학, 사회 모든 전반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공간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학교에서는 고급 인재를 계속 양성을 해서 학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과 기술을 계속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분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주권을 이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담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용 시나리오가 즉 우리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게 명확히 정의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공간 디스플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신기하기 때문에 입체로 보면 재밌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공간 디스플레이를 응용한 중요한 응용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안전이나 생활의 편의에 이제 연관된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노안을 위한 디스플레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안경 대신 바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혹은 뭐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뭔가 3D가 되면 정확하게 안전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응용들
그런 것들에도 이 공간 디스플레이 기술이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에 정확하게 향상을 가져주는 그런 응용에 보다 집중해서 이것을 이제 키워나가면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집중할 분야에 대한 말씀까지 짚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홍영택 교수님처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미 이제 LCD는 사실 중국에서 거의 생산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올레드는 아직 우리가 좀 1, 2위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건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또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전시회나 이제 학회를 가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오히려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좀 더 신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프리하게 좀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리스크가 적은 느낌이고 반면에 이제 뭐 LG에서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신기술을 도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실패했을 때 그런 어떤 결과를 오롯이 이제 좀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술을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아까 뭐 고급 인재 육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좀 어떤 회사에서 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공간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지원들이 좀 더 있으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과 정부 차원의 공조, 협조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 오늘 네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간과 화면의 경계를 없애는 공간 디스플레이 세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